반집승! 이창호가 이겼다고! 2021년 촬영을 마치고 2023년 넷플릭스에서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의 그 사건 때문에 밀리다 드디어 올해 3월 26일 극장 개봉을 하는 영화 승부. 창호가 그랬듯이 이제 제가 창호한테 도전해야죠. 오늘은 영화와 관련된 비하인드를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승부니까. 우선 옛 한국 바둑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80년대 이전엔 세계대회에 초청조차 간신히 받을 정도로 변방국 취급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둑 세계에서 인정도 못 받던 나라에서 한 바둑 기사가 당대 최강자 중 하나였던 중국의 내웨이핑이라는 기사를 꺾고 바둑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그게 바로 조훈현 9단으로 이병헌 배우가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 결승 최종국이 바둑이 신하가 된다고 절대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로부터 단 1년 후인 1990년 이 최강자를 끌어내린 15세 소년이 있었는데, 바로 이창호라는 중학생이었고, 더 큰 문제는 10살 어린 나이로 전주에 있는 고향집을 떠난 이창호는 스승의 집 2층 방에서 뼈골이 굵어진다. 이 아이는 조훈현 9단이 지난 5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밥도 먹이고 재워주며 손수 바둑을 가르친 제자였다는 점. 아직 10년은 이르지. 흑! 반집승! 이창호가 이겼다고! 그리고 이 치욕스러운 패배 바로 직후 함께 차를 타고 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조훈현 9단의 아내가 굉장히 불편했었다고 밝혔고, 또 패배 이후에도 평소처럼 밥 먹고 바둑 두고 한 지붕 아래에서 잠도 자야 하는 당사자 둘도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한 번의 운이었느냐? 사실 이 첫 패배는 3대2라는 어느 정도 비등한 결과였지만, 이 패배를 시작으로 조훈현 9단은 자신이 휩쓸었던 우승자 타이틀 대회에서 거의 대부분을 이창호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결국 이창호가 한국 나이로 17살이 되던 91년 3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마침 중학교 졸업을 앞둔 이창호, 또 때마침 이사를 가게 된 조훈현이라는 핑계로 이 어색한 동거를 끝낼 수 있었는데, 네 덕분에 나도 요즘 많이 배운다. 내가 언제든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럼 이제 매일 가르치지 않아도 되니 이창호는 발전이 없었느냐? 그렇다고 하기엔 아직도 바둑계에서 회자되며 언론에도 대문짝만하게 실린 22기 명인전 사태가 벌어졌는데, 무려 3대0으로 이창호의 압도적인 승리가 되어버렸고, 당시 현장을 촬영하던 바둑 전문 기자는 승자인 이창호도 표정이 너무 어두웠고, 패자인 조훈현은 거의 쓰러지는 수준으로 자세가 무너졌으며, 이 당시 긴 담배의 대표 중 하나인 장미를 무려 4갑 80개비를 조훈현 9단이 대국 중에 피웠다는 것으로 보아 그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답해! 이맘때쯤 언론에선 조훈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며 잡지사마다 두 사람의 대화로까지 실을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참고로 이건 영화에서도 그대로 읽기도 합니다. 돌이 없지. 이것이 승부니까.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91년부터 2004년까지 명인전이라는 연례대회의 기록만 살펴봐도 13년이라는 기간 중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전부 이창호가 우승했을 만큼, 사실상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의 시대였고, 그가 30대에 접어들고 나서야 이세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조훈현 9단은 10살이었던 어린 이창호를 제자로 받아들이며 이 아이가 나중에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는 확신이 있었느냐? 전혀 아니었는데, 그는 제자로 들인 지 얼마 안 된 어린 이창호가 바둑을 두는 것을 보고 천재보다는 둔재라고 생각했다 라고 밝혔는데, 당시 이창호는 대국이 끝난 후 자신의 경기를 복귀할 때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잘함과 잘못함을 따질 수 있는 복귀를 기억력 이슈로 아예 못한다는 것에 조훈현 9단은 내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다며 충격을 먹었습니다. 게다가 조훈현 9단의 바둑 스타일은 빠르고 경쾌해서 조제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 그는 싸움에는 기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가 걸어오는 싸움에 즉시 맞불을 지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밖에 안 된 이창호는 걸려오는 싸움에도 한 발 물러나는 스타일을 보여줬고, 이 때문에 너는 왜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느냐 라며 스승은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어린아이임에도 별명이 돌부처였던 이창호는 스승의 불만에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두면 만약 잘못되었을 때 역전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쉽게 말해 싸움에 즉각 반응하는 조훈현 9단의 스타일에 당대 최강자인 그의 실력이 더해지면 100번의 싸움에서 99번은 이길 수 있지만 한 번이라는 패배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창호는 1%의 패배 확률이라도 있다면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의미이자 상대의 싸움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기는 방법은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창호와 대국을 했던 바둑기사들의 후기는 분명 경기 중에는 내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경기가 끝날 때가 되면 이창호의 견고함에 무너졌다 라고 밝히며 어린아이 때부터 고수해왔던 그의 스타일이 프로 시절에도 계속되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생각이 초등학생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그것도 본인이 가장 존경해왔던 선생님의 의견에도 무너지지 않고 지켰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훗날 이 대화를 복귀하던 조은영 구단은 속으로 내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반대로 이창호는 자신의 유일한 목표는 스승인 조은영 구단이었고 그런 선생님의 공격적인 바둑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생활화되다 보니 결국 자신의 스타일이 되었다고 밝히며 사실상 시대가 다르게 태어난 두 천재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며 진화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91년 명인전 3대빵 이후 조은영 구단은 어떻게 되었느냐? 단 1년 만에 6개의 우승자 타이틀을 제자에게 빼앗긴 그는 무관의 충격을 안고 칼을 갈기 시작했는데 국수, 쉽게 말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최강의 바둑기사의 타이틀을 제자에게 넘겨준 그는 이제 도전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빅매치인 91년 11월 8일 35기 국수전을 준비해야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할 게 조은영 구단이 나 이창호랑 한 경기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려 91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 바둑계에서 내로라는 경쟁자들을 다 이기고 올라온 뒤에야 이창호와 바둑을 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이창호와의 대국도 한 달 반 동안 5번의 경기로 진행되며 먼저 3번을 이겨야 승자가 되는 것인데 환장을 노르신 게 한 달에 걸쳐 진행된 4번째 경기까지 서로 번갈아가며 한 번씩 이겼기 때문에 2대2인 상황에서 91년 11월 8일 승자를 결정지을 최종 경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기 당일 오전 각 선수에겐 5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이 주어진 상태로 대국이 시작됐는데 경기 중에야 서로 이기는 것만 생각해야 하기에 대화가 필요 없었지만 너무 길어지다 보니 중간에 식사 시간도 있었는데 음식점에서도 사제는 말이 없다. 문제는 두 사람과 경기 운영진 등이 함께 식사를 해야 했고 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메뉴는 스승인 조은영 구단이 좋아하는 일식으로 또 이창호는 예의를 지킨다고 스승이 먼저 먹기 전까지는 수저를 들지도 않았고 스승이 먼저 드시기를 기다려 밥그릇의 뚜껑을 연다. 더 대박인 건 식사가 끝나고 대국장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그들은 한마디도 서로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에 다시 시작된 대국에선 무려 조제비라는 별명을 가진 조은현도 한 수 한 수를 굉장한 시간을 들여가며 놓았고 때문에 이창호는 조은현의 수를 기다리다 침까지 닦아가며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젯밤 잠을 졸인 데다 아침을 거르고 먹은 점심이 식곤증을 몰고 오는 모양이었다. 결국엔 두 선수 모두 제한 시간을 다 사용해서 10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바둑에선 제한 시간이 다 끝나면 초읽기라는 게 시작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말 그대로 이때부터는 한쪽의 차례가 시작되자마자 심판이 초를 읽기 시작하고 보통 이런 긴 경기들은 제한시간 소진 후엔 한 수당 약 1분의 초읽기 제한시간이 주어지는데 총 3번의 기회가 있고 1분 초과를 3번 하게 되면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는 나름 빡센 룰입니다. 근데 이 둘이 진짜 대단한 게 초읽기가 시작되고도 2시간이나 더 경기를 이어갔으며 그렇게 12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승부가 났는데 6집 반. 결과는 조은현의 승리로 그는 왕좌를 탈환했던 제자를 다시 무너뜨리며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 구단이 승리를 노골적으로 좋아한다. 까지가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다큐멘터리 승부의 결말이었습니다. 최근 이병헌 배우가 예능 등에 출연해서 영화는 실화를 100% 반영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다큐멘터리 속 승부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으나 사실 누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조은영과 이창호의 사제관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은 서로를 최선을 다해 무너뜨려야 하는 경쟁자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그려지는 두 사람의 심리와 압박감 등을 영화에서 얼마나 잘 연출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기로는 정평난 두 배우의 연기 배틀을 지켜본다는 것에도 큰 재미가 따를 것 같기는 한데 감독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유아인 배우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긴 했지만 편집으로 유아인의 이창호를 덜어낼 수 없는 영화이다 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 만화 나루토에서 사스케를 삭제한다거나 시빌워에서 아이언맨을 삭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오랜 바둑팬들이 작품에서 지적하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창호를 연기하는 도준이가 너무 해맑고 수다스럽다는 것으로 아저씨 바둑이 제일 세다면서요. 우리나라 최고라죠. 실제 이창호 구단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3일에 한마디 정도 했다 소리를 들을 만큼 전혀 말주변이 없는 스타일인데다가
여전히 현역 프로 바둑기사로 활동 중인 시기에 인터뷰를 찾아보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평생 수다와는 먼 거리를 두고 사셨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이런 점은 영화적 허용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또 도준이에서 유아인 배우로 배우가 바뀔 때 그 과묵함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예고편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극장에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호가 그랬듯이 이제 제가 창호한테 도전해야죠. 소년구단의 전면승수네요.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흥미로우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돌이 없지. 이것이 승부니까.